할게요. 우리 어 5주차인 것 같고요. 대단원 4단원 하고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소단원이 산화환원 반응이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두 개다. 첫 번째는 지난주 2교시에 했던 산화수법 개수 맞추는 거 열심히 했고 해 오셨을 거고, 그죠? 두 번째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게 통합과학 때 여러분들 한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억 안 날 수 있어서 좀 친절하게 나갈 거고, 어려워. 양적인 관계를 논해야 돼서. 근데 결국 중화반응 양론보다는 쉽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화반응은 별로 집착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거야.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은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뭐 대표적으로 Ag 플러스가 있는 곳에 구리를 넣는다. 뭐 이런 상황으로 나왔다. 은이온,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또 다른 금속을 넣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은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먼저 준비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은이 물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은은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그냥 금속 덩어리 은을 물에다가 넣으면 축축해진 은 덩어리인 거지 녹진 않거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은 이온이 들어있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먼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질산 은 같은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물에 넣는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은 앙금을 제외하고는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는 구조적으로 이런 비금속 음이온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금속은 가만히 냅두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자 해. 그게 안정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은이온은 이미 전자를 잃었으니까 안정해져서 행복한 상태야. 비금속은 마찬가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데 얘는 이미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도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용액 내부에는 이미 옥텟을 모두 만족해서 안정해진 행복한 애들밖에 없어.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구리는 얘도 마찬가지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아직 잃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계속 버리고자 하는 아직 불안정한 애예요. 그러면 이런 구리가 들어가서 전자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전자를 자발적으로 받아주려고 하는 애는 없어요. 순수한 비금속이 있었으면 걔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자 하니까 가만히 냅두면 구리가 버리는 전자를 받아주려고 할 건데 얘네는 아니거든. 얘네는 이미 행복해져서 이미 안정해졌기 때문에 전자를 자발적으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그래도 나는 스틸 헝그리야. 스틸 전자를 버리고 싶은 상태야. 그래서 구리가 애들을 공격해보는 거야. 내 전자 좀 받아가라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NO3-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자 하지, 그렇게 음이온이 되면요 내가 필요한 전자를 얻어서 꽉 찬 상태로 안정해진 거야. 포화됐다고 생각하면 돼. 전자 관점에서. 근데 은이온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렸어. 그래서 안정해진 거야. 그 말은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하진 않지만 억지로 넣으려면 들어갈 자리가 있긴 한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렸어. 전자가 빠져나가면 뭐가 만들어지죠? 양봉이 만들어지죠? 양봉은 있는 거거든. 은이온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전자를 막 먹고 싶다 그런 애는 아니지만 억지로 누군가가 먹이면 들어갈 자리는 있기는 한 거거든.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이 구리랑 은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구리는 계속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은이온은 별로 안 받고 싶어해. 근데 실제 첫 번째 문장인데 은이온이 구리가 들어옴으로써 좋든 싫든 전자를 받아먹고 석출이 돼버렸다면, 전자를 얻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센 금속일까? 은이랑 구리 중에.
만약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면 구리를 넣었더니 구리가 진짜로 은한테 전자를 버려버렸어. 누가 더 셌던 거야? 구리가 센 거야. 그래서 둘 다 양이온으로 있고 싶은데 반응이 끝나고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애가 금속으로서의 어떤 갈망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구리가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다 써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그만큼 잘 잃는다는 거고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죠. 전자를 잃었다는 건 마치 산소를 얻은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화되었다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산화라고 하는지는 안 중요하거든. 아무도 모르거든 남들은. 그러니까 얘들아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환원이야 라고 했을 때 전자랑 산소는 반대로 가니까 머릿속으로 전자를 잃었으면 산소를 얻었구나. 따라서 산화되었다 라고 이 과정을 도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머리는 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소화되었다. 옥시데이션으로 자꾸 산소의 이동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전자는 반대로 간다. 따라서 산화이다. 이렇게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답만 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게 산화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리가 이제 은한테 전자를 버리는데요. 이동하는 걸 보면 구리가 하나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전자를 두 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은 이온은 하나밖에 못 받아줘요. 근데 잃은 전자수랑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구리가 하나 튀어나올 때 은은 몇 개씩 반응해? 두 개씩 반응하겠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완결지을 수 있어요. 좀 잘 보시면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가수가 1대2입니다. 은이랑 구리의 가수가 1대2예요. 그러면 반응하는 개수비는 2대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수랑 개수는 반대로 아다리가 꺾여 있구나. 가수가 1대3이야. 그럼 몰비는 3대1인 거야. 2대3이면 3대2고 3대2면 2대3이고 반대로 간다는 거. 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용액에서 양적 관계를 다루는 게 전체 이온수나 전체 양이온수를 다루는데 변화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액 내에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NO3-는 이미 전자 관점으로 포화가 된 상태로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고급 용어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결국 음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액 내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온전히 양이온수의 변화가 결정지을 거고 이 둘은 항상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교실에 여자는 한 명 끝. 안 변해. 남자가 그냥 더 들어오거나 남자가 나가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면 전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하는 건 남자가 결정해, 여자가 결정해? 남자가 결정하는 거야. 여자는 그대로인데 남자가 들어왔어? 늘어나는 거고요. 남자가 빠져나갔어? 줄어드는 거고요. 남자 수가 일정해. 한 놈 들어오고 한 놈 나갔어? 일정한 거고요. 그럼 양적 관계를 내가 써놨으니까 다뤄보면 Ag 플러스가 반응물이니까 사라지는 거죠. 몇 개씩 사라질 때? 두 개씩 사라질 때. 구리 2가 양이온이 이 새끼가 뭐 2가인지 20가인지 안 중요합니다. 생성물은 몇 개씩 튀어나와? 한 개씩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의 전하량은 다른데요.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개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1가건 2가건 안 중요해. 두 개 사라질 때 하나 튀어나와.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양이온수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온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논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이온수의 변화를 주면 금속 이온의 가수를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의 이동은 있긴 하지만 얻은 전자수랑 잃은 전자수는 같으니까 막 갑자기 뜬금없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용액 내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된다. 요렇게.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긴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정리를 좀 해둘 겁니다. 일반화를 시킨다는 건 미지수를 써서 다루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A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집어넣습니다. A 양이온은 행복한 애죠. 전자를 잃으려고 얻으려고 하지 않는 애예요. 그냥 이미 안정해진 거야. 이때 B는 미친놈이야. 전자를 뭐 하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서 미쳐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경쟁을 하더라. 만약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센 금속일까? B가 진짜 들어가서 A한테 전자를 버려버린 거야. B가 센 금속이죠. 이렇게. 여기서 세다는 건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 납득되세요? 그래서 제가 요런 얘기를 해요. A가 양이온은 어떤 뉘앙스냐면 얘가 금속이거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자 하는 애기 때문에 이게 마치 야 돈 줄 테니까 빵 사와 이렇게 시키는 일진 같은 애란 말이야. 금속은 그런 애예요. 야 전자 줄 테니까 네가 받아 먹어. 나는 양이온 될래. 이런 애야. A는 왕년의 일진이었거든. 근데 얘가 돈 주고 NO3 마이너스 NO3한테 전자를 주고 이미 안정해 있는 거야. 빵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예요. 얘는 AKA 일진이었던 애야. 근데 금속 B가 들어온다는 건 또 다른 일진이 이제 전학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진이 딱 들어와서 비금속처럼 빵 셔틀이 있으면요. 야 전자 줄 테니까 네가 처먹어 하겠지만 이 교실에는 야 빵 사와라고 시킨 그 남아있는 일진이 있는 거야. 얘는 자발적으로 오 돈 줘 사올게 이런 애는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뭔가 전자를 받아주는 그런 애는 아니거든. 근데 억지로 얘가 더 센 일진이면 야 니라도 처먹어라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얘기를 해요. 금속은 포식자예요. 전자를 막 버리는 애야. 일진이야.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속 양이온은 받아 먹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 먹는. 제가 이제 이거를 고급 용어로 족밥이라고도 하고요. 피식자라고도 하고요. 먹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피식자가 사슴이랑 기린이 있어. 기린이 먹히지. 근데 기린이 먹이는 먹인데 사자 막 주둥이에 들이대면서 야 씨발 나 좀 먹어볼래 이런 애는 아니잖아.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좋댔다 하고 그냥 먹히는 것 그런 뉘앙스예요. 금속 양이온은. 아시겠죠?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양이온수 혹은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일반화를 시킬 건데 고정된 값은 뭐냐면요. 내가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A가 양이온과 B가 반응을 해서 A가 석출이 되고 B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A가 A가라고 해서 B도 꼭 A가일 필요는 없죠. 처음에 있었던 게 1가라고 해서 구리가 튀어나올 때 똑같이 1가로 나올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 둘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B가 B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때 금속 이온이 가지는 가수 A와 B는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요 뜻이에요. 됐어? 그럼 이런 반응이 진행될 때 잘 보면 A는 전자를 몇 개 받아줄 수 있어? A개 받을 수 있어요. B는 튀어나오려면 몇 개 버려? B개 버려. 그럼 안 돼. 얻은 전자수랑 잃은 전자수는 같아야 돼. 그럼 A개씩 얻는 애랑 B개씩 잃는 애가 같은 개수 반응하려면
몇 개로 맞추면 될까? A개씩 얻는 애랑 B개씩 잃는 애가 같은 개수 이동시키려면 최소 공배수 A, B개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A개씩 받아주는 애가 몇 번 반응해야 B번 반응해야 A, B개를 받아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B개씩 버리는 애가 A번 반응해야 A, B개 버렸다가 되는 거니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A, B로 통일이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반응이 진행되면요. 반응물 쪽에 잡히는 금속 양이온 A가 양이온은 B개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B가 양이온이 튀어나오는데 얘가 강한 금속이니까. 그죠? A개씩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순간 결정 끝나는 거거든. 이때 A와 B의 관계에 따라서 A는 1 아니면 2 아니면 A와 B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만약 A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니? 2가일까 3가일까 3가 2가 이런 식이라면 원래 3가가 있었는데 1가가 튀어나와. 더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예요. 봐봐. 가수가 A 대 B면 반응하는 몰비는 몇 대 몇이야? B 대 A다. 이 뜻이었던 거야. 전하랑 보존 법칙. 그리고 반응하는 개수비가 결정되어 있어. 양이온은 B개씩 사라지고 A개씩 튀어나오거든. 근데 내가 지금 A를 크다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감소량보다 증가량이 큰 거니까 전체 이온수는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만약 A와 B의 가수가 똑같다면 A가 1가였는데 B가 튀어나오니까 얘도 1가야. 1가 1가 2가 2가 3가 3가 이런 케이스라면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은 거니까 전체 양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전체 이온수도 일정하겠죠. 한 번 더. A보다 B가 큰 조건이라면 A는 1가였는데 튀어나오는 애는 2가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가 2가 1가에 3가 2가에 3가 이런 케이스라면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왜? B가 크다면 B가 크면 감소량이 증가량보다 큰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하는 거고요.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한 거고요. 큰 애가 튀어나오면 감소하는 겁니다.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요걸 외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으로 얘도 정리해 두세요. 플러스가 큰 이온이 나오면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큰 새끼가 나오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좀 어려웠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큰 애가 나오면 감소한다. 끝이야. 봐. 앞의 상황. 처음에 몇 가였어? 1가였지. 근데 튀어나오는 애는 몇 가야? 2가지. 1가보다 2가가 큰 애가 나왔으니까 전체 이온수 어떻게 돼? 감소한다. 끝이야. 굳이 화학 반응식 쓰고 막 개수 찾아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큰 애가 나오면 줄어든다. 끝. 큰 애가 나오면 줄어든다는 건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하다.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한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액 내에서는 항상 전체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 전하량 보존 법칙은 성립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제가 이제 첨가한 금속의 질량에 따른 상대값이고 전체 양이온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1번 실험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2번 실험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1번 실험, 2번 실험. 그려두셔야 돼요. 대충 그리면 돼, 대충. 요게 y고 요게 x야. 요게 1이고 요게 2다. 이렇게. 1번 실험이 뭔데요? 1번 실험은 A가 양이온이 있는 곳에 B를 넣는 겁니다. 2번 실험은 A가 양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C를 넣는 거예요.
봐봐. 쓰면서 들으세요.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는 이런 금속의 반응성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이럴 때는 키워드 3개만 떠올리면 돼.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예요. 그쵸? 이걸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면 1번 실험 봐봐. A가 있는 곳에 B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 뭐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센 거야? A랑 B 중에?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B가 세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못했는데요? 이제 하면 돼. 2번 실험 봐봐. A가 있는 곳에 C를 넣었더니 반응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뭐가 좀 달라졌으니까. 그럼 A랑 C 중에 누가 센 거야?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C가 세다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B가 세고 C가 센 게 뭔데?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큰 애가 나오면 감소,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이거든. 그런 관점에서 봐봐. 1번 실험은요. A가 있는 곳에 B를 넣었더니 B가 B가 양이온으로 튀어나왔다. 2번 실험에서는 C가 C가 양이온으로 튀어나왔다. 고 해볼게요. 1번 실험 과정에서는 전체 양이온 수가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봐. 큰 애가 나오면 전체 이온 수는 줄어들거든. 전체 양이온 수가 늘어났다는 건 큰 애가 나온 거야? 작은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오면 줄어든단 말이야. 그 말은 작은 애가 나오면 늘어난다는 거잖아. 늘어났다는 건 작은 애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B가 작다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2번 실험에서는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는 걸 눈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큰 애가 나온 거야? 작은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온 거야. 작아졌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A가 있는 곳에 C가 튀어나왔는데 줄었다는 건 큰 애가 나온 거니까 C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A, B, C는 각각 몇일까? 몇일까? 금속 이온의 가수는요.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안 돼요. 3 이하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몇 가야? 2가인 거지. B는 2보다 작다? 1이고 얘는 크다? 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2고요. B는 1이고 C는 3이 되니까 2라고 답내주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공부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x분의 y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결국 내가 지금 찾아놓은 건 초기 조건에 A, E가 양이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X와 Y는 B와 C를 주입했을 때 반응이 완전히 끝난 그 지점이거든. A, E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먹이가 다 먹힌 그 지점이야. 근데 개수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편의상 A, E가 양이온의 개수를 가정하면 돼요. 몇 개로 잡을까? 아무 숫자나 얘기해도 돼. 2개라고 해도 돼요. 책임은 너가 지는 거야. 근데 제가 한번 3개라고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제 숙제는 그거야. 2개라고 하고 x분의 y를 찾는. 아시겠어요? 네, 답 똑같이 나옵니다. 3개라고 해볼게. 봐봐. 이가가 3개 있으면 전체 전하량은 몇이니? 플러스 6이지. 근데 이 수용액 안에 플러스 6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B와 C를 넣는 거야. 그럼 전하량이 변할까? 분명히 B는 전자를 버리고 A는 전자를 얻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액 내에 전체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 6이면 나중에도 플러스 6이어야 돼. 전하량 보존 법칙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의 당량점을 보시면요. 여기는 오로지 B, 근데 얘는 1가로 튀어나온 애니까 1가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전체 플러스 6을 메꾸기 위해서는 B가 몇 개 있어야 될까? 6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얘의 개수를 잡는 순간 Y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A, E가가 3개 있었어.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6이야.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계속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왜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걸 넣었으니까 안 변하겠지. 근데 이번 실험에서의 당량점에는 C 3가 양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럼 3가가 플러스 6을 커버치기 위해서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정하는 순간 얘네들의 개수가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굳이 왜 3으로 잡았을까? 전체 전하량을 최소 공배수로 맞춘 거예요. 그래야 개수를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x분의 y는 2분의 6이니까 3으로 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거치셔야 돼요. 나는 얘 2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2개라고 하면요. 이가 양이온이 2개면 전체 전하량이 몇이야? 플러스 4야. 근데 1번 실험에서의 당량점은 B 1가 양이온만 있는 거니까 1가 양이온이 플러스 4를 커버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이게 4개로 바뀌겠지. 보여? 이렇게 해도 2배였고 이렇게 해도 2배인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균 전하량이 2분의 1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C의 개수는 좀 더러울 거야. 이번 실험에서의 당량점에는 C 3가 양이온이 있는데 플러스 4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3분의 4개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 요렇게 해도 3분의 2배고요. 요렇게 해도 3분의 2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x분의 y를 했을 때 몇이 나와? 3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여러 번 거쳐 보셔야 되고 결국 임의의 개수를 잡을 때는 유가 뭐 3개, 6개, 막 12개 요런 느낌으로 1, 2, 3의 공배수로 잡아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나 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1단원 내용이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B와 C의 원자량 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봐봐. B는 질량이 2래. 내가 몇 개 넣었어? 초록색으로 가자잉. 몇 개 넣었어? 6개 넣었거든. 그때 해당하는 질량의 상대값이 2인 거예요. C는 질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 지점이잖아. 이 지점까지 몇 개 넣은 거야? 초록색으로 얘기하면 2개 넣은 거야. C는 2개 들어갔는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의 상대값이 1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결국 각각의 화학식 양은요. 몰수분의 질량을 해도 되지만 같은 개수일 때 해당하는 질량 B가 화학식량 B랑 똑같으니까 6개에 2개에 2개에 하는 1이면 6개로 맞췄을 때 질량이 3이 되겠죠. 같은 개수일 때 질량이 2대 3이다. 화학식량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야. 요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 됐어요?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한 거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금속의 산처리 유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응용 같은 느낌이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반화가 쉬워서. 금속의 산처리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금속을 넣긴 넣는데 아연을 넣을게. 염산에 넣는 거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는. 차이 보이세요? 금속 이온에 넣는 게 아니라 수소 이온이 있는 곳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도 행복, 얘도 행복, 얘만 불행이야. 아연은 스틸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상태야. 그럼 아연이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H랑 Cl 중에 누구를 건드릴까? H를 건드는 거예요. Cl이었으면 전자를 얻고자 하겠지만 얘는 Cl 마이너스야. 이미 얻은 거야. 필요한 만큼 얻어서 포화가 돼 있으니까 억지로 늘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전자를 버린 애기 때문에 억지로 늘 자리는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먹으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연과 수소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만약 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더 센 금속인 거야? 첫 번째 문장. 수소랑 아연 중에 누가 세다? 아연이 세다가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연이 세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반응이 일어나면 아연이 센 금속이라는 건 아연이 세야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고요. 아연은 금속입니다. 여기서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읽는다, 산화가 잘 된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아연이 수소보다 센 금속이라는 건 금속이 비금속보다 금속성이 크다야.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남성성이 크다. 어때?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금속이 비금속인 수소보다 금속성이 크다?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건 대부분의 금속은 비금속인 수소보다 금속성이 클 거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수소보다도 금속성이 작은 금속들이 있더라. 그게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구리도 있어요. 구리. 요렇게 5마리는 수소보다도 금속성이 작은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거든. 젠더 이슈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남자는 남자인데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게이 같은 남자애들. 남성성이 박살난 남자애들이야. 어머 막 이런 남자애야. 그 새끼는 남성성이 너무 작아서 여자보다도 남성성이 작은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신들이에요. 금속으로서의 뭔가 가치를 안 띠는 그런 애들입니다. 얘네는 그래서 수소도 못 이기는 금속이에요. 금속은 금속인데 비금속보다도 금속성이 작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염산에 떨어뜨려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수소는 초기 조건에 1가로 있었는데 여기에 아연이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2가로 나온다고 해볼게. 외우셔야 돼요. 구리 2가에 아연 2가에 은 1가입니다. 아연이 2가로 튀어나온다.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될까? 전체 양이온수 어떻게 될까? 1가가 있는 곳에 2가가 튀어나오니까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면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요. 금속의 산처리 유형은 전체 이온수가 절대 뭐 할 수는 없을까? 절대 증가할 수 없어요. 봐.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큰 애가 나오면 감소,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였거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이때는 이 둘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다 달라지는데 금속의 산처리 유형에서는 수소가 1가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튀어나오는 금속이 우연히 1가다. 그럼 어떻게 돼? 일정하겠지. 1가에 1가니까. 근데 튀어나오는 애가 2가거나 3가의 금속이다 이러면 큰 애가 나오니까 줄어들 거란 말이야. 일정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1가보다도 작은 가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 작은 애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같은 말 절대 전체 이온수가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요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문장 수용액 내 전체 전하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여전히 성립이 됩니다. 요 정도 하고 지웠다가 갈게요. 개념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1번 보면 다음은 금속 AB의 산화환원 반응을 관찰한 실험이다. 일단 가에서 금속 A를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개념할 때 했던 것처럼 NO3는 합쳐서 마이너스야. SO4는 합쳐서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비금속 음이온은 금속 양이온의 가수를 알려주는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ANO3 수용액에 넣었다라고 하면 NO3가 마이너스니까 A가 몇 가로 존재했던 거야? 1대1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 A, NO3 2 수용액에 넣었다 이렇게 나오면요. NO3 합쳐서 1-인데 1대2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A는 몇 가로 존재하는? 2가로 존재하는 애라는 거예요. 한 번 더. A2에 SO4 3 수용액에 넣었다 이렇게 나왔어. SO4는 합쳐서 2-야. 그럼 2가 음이온 3개면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6을 커버 칠 때 2마리니까 하나당 3가로 있는 요런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SO4 2-에 CU2 플러스 수용액이구나. 그리고 이 내부에는 CU2 플러스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겠다.
넣었을 때 양이온 수가 줄었대. 일단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구리랑 A 중에 누가 센 금속이야? 구리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A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니까 구리보다 A가 세다. 여기서 A가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A는 몇 가라는 걸까? 구리가 원래 2가로 있었어. 근데 전체 양이온 수가 줄어들었대. 큰 애가 나온 거야, 작은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오면 감소니까. 그죠? 그럼 2가보다 A가 크다는 거고 A가 몇 가? 3가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죠. 그 다음 나실험에서 금속 B를 A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 넣었을 때 양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밀도가 줄었대. 반응을 결국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뭐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있는 곳에 B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니까 A보다 B가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D급 보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응성을 보면 구리보다 A가 세고 A보다 B가 세니까 구리 A, B 순서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실험에서 두 번째 문장을 써보면 양이온 수가 그대로래. 플러스가 뭐 한 애가 나온 거야? 같은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오면 감소고요.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이고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입니다. 양이온 수가 그대로라는 건 A와 B의 가수가 똑같다는 거고 B도 3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에 이온의 산화수를 물어보는데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고요. A는 3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단원자 이온은 가수가 곧 금마의 산화수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플러스 2랑 2.0은 같아 달라?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른 거예요. 산화수를 쓰시오.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 원자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밀도를 좀 건드려줘야 될 것 같고요. 나에서 보면 수용액의 밀도는 결국 수용액의 부피분의 수용액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물에 녹고 물에 녹아있던 금속이 석출되는 과정에서 부피 변화는 무시해요. 수용액의 부피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건 분모가 일정한 가운데 분자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수용액의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실험에서의 수용액 입장을 보면 잘 들어봐. 수용액 입장에는 원래 뭐가 녹아 있었어? A가 녹아 있었거든. A 3가가 녹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A가 점점 사라져. 석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B가 전자를 버리고 다시 튀어나와요. 얘도 3가로 튀어나오죠. 가수가 똑같으니까 반응하는 몰비도 똑같아요. A가 하나 사라질 때 B가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인정하세요? A가 사라지고 B가 그 자리를 메꾸는데 질량이 줄었대. 누가 더 무거운 거야? A가 무거운 거죠. A가 하나 빠지고 B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수용액의 질량이 줄었다는 건 튀어나오는 애가 가벼운 애라는 거니까 원자량은 A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2번에 디귿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늦게 와서 애매해졌으니까 아싸리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그림은 질산 은 수용액에 보자마자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그래서 수용액 안에는 Ag 플러스가 실제 반응에 참여하고 구경꾼 이온인 NO3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구리선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냈다. 반응했어 안 했어? 했죠. 지금 뭐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은이랑 구리 중에 누가 센 금속이라는 거야? 구리가 센 금속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의해 구리가 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은은 1가지만 구리가 튀어나올 때는 몇 가로 튀어나와? 2가로 튀어나와요. 1가가 있는 곳에 2가가 튀어나오니까 전체 이온수나 전체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큰 애가 나왔으니까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하량은 보존된다. 기억. 여기에서 구리가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그만큼 잘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들어와서 은이온한테 전자를 준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구리 저만큼이 반응해서 석출되는 은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파트 할 때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보면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개수비와 반응하는 질량비는 무관하기 때문에 몰수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구리가 튀어나오고 은이온이 석출되는 거죠. 이때 은은 전자를 하나씩 받아주고 구리는 두 개씩 버리니까 가수가 1대2면 반응하는 개수비는 2대1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개에 얘가 하나씩 반응을 한다. 일단 출제자가 준 게 구리 3.2g이 반응한대. 근데 구리의 원자량이 64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 하나 제끼고 절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1몰인 거죠. 이때 생성되는 은은 개수가 2배니까 몰수로도 2배가 되고 10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은의 원자량을 출제자가 108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몰이면 공 하나 박아주면 되죠. 그래서 10.8g이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 틀린 보기라는 거. 그래서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보면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꾸고 개수비를 이용해서 몰수를 찾고 다시 한번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이런 수업도 했거든요.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뭐 좋든 싫든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질량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다가 되는데 이 몰수 자리에 개수비를 대입하고요. 화학식량 자리에 화학식량 비를 대입하고요. 질량 자리에 질량 비를 대입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는 개수비 곱하기 화학식량 비랑 똑같거든. 그래서 은과 다시 구리가 반응하고 은이 석출되니까 구리 대 은의 순서를 살리면 구리랑 은의 개수비가 1대2라는 게 명확하고요. 구리랑 은의 화학식량 비가 64에 108이라는 걸 출제자가 줬으니까 따라서 질량비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대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요. 216이죠. 이렇게 질량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비랑 화학식량비를 곱해주면. 근데 출제자가 실제로 반응한 구리가 3.2g이라고 했거든. 그럼 공 하나 땡기면서 절반 치면 되잖아. 얘도 공 하나 땡기고 절반 치면 10.8이다를 빠르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한 큐에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자주 할 거니까 좀 써놓고 외워두세요.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는 개수비 곱하기 화학식량 비이다. 마지막 디귿. 음이온의 개수는 반응이 일어날수록 감소한다? 아니다. 음이온은 구경꾼이니까. 그죠? 답 1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내일 단톡에 올라갑니다. 3번. 다음은 X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Y를 넣어 반응시킨 후 충분한 양의 금속 Z를 넣어서 반응시켰을 때 수용액 속 금속 양이온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되는데 기본기를 계속 살리라는 건 첫 번째 키워드 X가 있는 곳에 Y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네. 좀 달라졌으니까. 그죠? X보다 Y가 센 금속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이온이 5개에서 4개가 됐으니까 플러스가 큰 애가 튀어나왔구나. 전체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럼 X보다 Y의 가수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서도 금속 Z를 넣었는데 이 Z는 X이온과 Y이온이 있는 곳에 들어간 거거든.
X랑 Y가 있는 곳에. 금속 양이온은 기본적으로 먹이에요. 족밥이고요. 빵 셔틀이에요. 먹히는 애예요. 피식자야. 근데 Z 입장에서는 더 약한 애를 먼저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Z가 X를 잡아먹고 튀어나온 거야. 근데 충분한 양의 Z를 넣었다고 나와 있거든. 이게 중요한 힌트가 돼요. 충분한 양의 Z를 넣었다면 Y보다 세다고 했을 때 얘가 Y마저도 잡아먹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Y가 그대로 있어. 그 말은 확실한 건 Z가 X보다는 센데요. Y를 잡아먹지는 못한다는 거니까 Y가 Z보다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Z가 Y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연결지어 보면 X가 제일 족밥이죠. 그 다음으로 큰 게 Z고 마지막 Y입니다. 그래서 X 경향성은 Z, Y이다. Y는 Z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니은. 이것들의 산화수비 같은 말 몇 간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찝어드리는 포인트들을 공부해 두시면 돼요. 봐봐. X가 몇 간지 모르겠거든? 5개 있었어. 근데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네? 그치. 반응하는 개수가 3개야 지금. 이때 Y는 몇 간지 모르니까 Y가라고 했을 때 없었거든? 근데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반응하는 개수비를 출제자가 명확하게 준 거야. 그러면 X와 Y에 대해서 반응하는 개수비가 3대 2니까 갓수가 몇 대 몇이었던 거야? 2대 3이었던 거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가에 Y가 3가구나. 그럼 초기 조건에 X 2가 양이온만 5개 있으니까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0인데 여기에 금속 Y 중성이니까 넣어도 플러스 10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Z를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10으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가를 다시 한번 보면 3가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6이고요. 2가가 2개 남았으니까 플러스 4가 되면서 전체가 플러스 10이 되는 게 맞아요. 한 번 더. Y는 지금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3가가 2개 플러스 6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Z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플러스 4를 커버 쳐야 되는데 4마리가 플러스 4니까 따라서 Z는 1가로 튀어나오는 애죠. 그래서 X, Y, Z가 각각 2가, 3가, 1가입니다. Y는 3가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3이고요. Z는 1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3대 1이다.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나수용액에 금속 Y를 추가하면 양이온 수가 어떻게 되냐? 나수용액에 Y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나수용액에는 Y-이온과 Z-이온이 있는데 Y는 지거거든. 지거를 뜯어먹진 않고요. Y가 Z를 공격해보는 거죠. 근데 Y가 Z보다 센 애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쵸? Y가 튀어나올 때는 3가로 튀어나오고 Z가 사라질 때는 1가로 사라져. 그러니까 1가가 있는 곳에 3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니까 전체 연수는 줄어든다. 디귿 맞는 표현. 답 5번으로 내주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5번, 6번, 7번, 8번 다 중요하니까 좀 열심히 풀어보시고 저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은 금속 PQR의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 실험이다. 일단 천천히 읽어보면 초기 조건에 이가 양이온이 20N개 있어요. 그럼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40N인데 N 제낄게. 플러스 40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Q와 R을 넣습니다. 그럼 여전히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40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 다음 나과정 후 Q는 모두 Q가 양이온이 되었다를 출제자가 써줬는데 과정 뭐예요?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나를 잘 봐봐. 지금 상황에서 먹이가 누구야? P야, P. P가 먹히는 애야.
Q랑 R이 들어가서 뜯어 먹을 거거든. 근데 나의 Q를 넣었는데 먹이가 살아남았어. 그 말은 Q가 덜 들어갔다는 거야. 한계 반응물이야. 그러니까 얘는 넣어준 만큼 모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요거로부터 추론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다과정에서 Q가 양이온은 R과 반응하지 않고 됐고요. 다과정 후 R은 모두 다 R과 양이온이 되었다. 다 과정 뭐예요? 이런 문장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일부러 그냥 냅둔 거예요. 봐봐. 다과정에서 Q가 R이랑 반응하지 않았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Q가 R보다 센 거야. 그래서 R을 넣었는데 충분한 양의 R을 넣었는데 P는 잡아먹었지만 Q는 못 잡아먹었을 수 있어요. Q가 R보다 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먹이가 살아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R은 들어가면 일단 더 약한 금속인 P부터 공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Q를 공격하는데 얘는 애초에 Q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Q와 R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Q가 R보다 센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니은 보기가 틀린 거야. 니은 보기. R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Q를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냐? 같은 말.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R보다 Q가 세냐고 묻는 건데 이거를 오해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죠. 둘의 관계를 알 수 없어서 틀린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먹이가 남았다는 건 넣어준 R이 한계 반응물 부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두 반응했다?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이가 남아있다는 걸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Q와 R은 가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단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가가 있었지. 20개 있었어. 근데 뭐가 튀어나오고 보니까 23개가 됐어. 20개에서 23개로 늘었거든. Q의 가수가 몇일까? 전체 양이온 수가 늘어났다라는 걸로부터 플러스가 작은 애가 튀어나왔구나. 2보다 작은 건 1밖에 없죠? 1가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가랑 Q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얘네는 23개가 플러스 40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당 평균 전하량이 몇이 돼야 될까? 평균 양전하량이 23분의 플러스 40이 돼야 될 거예요. 맞지? 하나당 23분의 40이어야 23개가 있을 때 플러스 40이 될 수 있으니까. 23분의 40은 고급 용어로 1점 머식이라는 거예요. 이가에 Q가가 들어갔는데 평균 전하량이 1점 몇이 됐다? 아, 얘가 1가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전하량을 활용해서 내분을 해주면 각각의 존재비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수용액 내에는 결국 1가에 2가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을 냈더니 23분의 40이 됐대. 그러면 23분의 23에 23분의 40이니까 23분의 제끼고 이 둘은 17의 차이고요. 23분의 40에 23분의 46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6의 차이입니다. 결국 17대 6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다는 거야. 그 이유는 존재비가 몇 대 몇이라서? 크로스죠. 6대 17이라서. 아, 그래서 전체가 23개인데 평균이 17대 6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나왔으니까 1가가 6개에 2가가 23개구. 맞죠? 아니죠. 17개죠. 2가가 17개구다를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와 존재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평균 전하량을 활용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먹여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랑 강아지가 합쳐서 10마리야. 근데 다리가 26개래. 각각이 몇 개씩 있을까? 는 10마리가 26개의 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다리가 몇 개여야 돼? 2.6개여야 돼. 그잖아. 근데 사람은 다리 몇 개짜리? 2개짜리고 강아지는 4개짜리인데 10마리가 26개면 평균적으로 2.6이라는 거거든. 이 둘은 몇 차이고? 0.6 차이고 이 둘은 몇 차이니까? 1.4 차이니까 3대 7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존재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7대 3이라는 거잖아. 그니까 사람이 7마리에 강아지가 3마리다. 요렇게 정해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 한 거예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안 써서 피곤한 거야. 세 번째 방법은 먹여보는 거라는 건 이 뜻이야. 봐. 이 10마리가 다 사람 거라고 해봐. 사람만 10마리가 있어. 그럼 다리 총 몇 개야? 20개지. 근데 스틸 헝그리야. 26개가 돼야 되거든. 사람은 하나당 다리 2개짜리고요. 강아지는 하나당 4개짜리예요. 사람 대신 사람을 빼고 강아지를 집어넣으면 다리가 몇 개씩 추가돼? 사람 대신 강아지로 치환하면 2개씩 늘어나요. 그러면 6개가 늘어나야 되니까 몇 개를 치환해주면 돼? 3개. 그러니까 사람만 10개 있는 게 아니라 3개는 강아지가 가져가야 되니까 사람이 7마리에 강아지가 3마리다를 요렇게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 볼게요. 바이. 씨발 모르겠고 23개가 40인데 23개를 그냥 나는 얘한테 매겨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23개가 이가가 23개 있어. 플러스 몇이야? 너무 커. 너무 크잖아.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P 대신에 Q로 치환하면서 작아져야 돼. 그니까 Q가 몇 간 거야? 1간 거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요. 한 번 더. 2가 대신에 1가로 치환을 하면 2가를 빼고 1가를 넣으면 몇씩 줄어들어? 1씩 줄어들어. 근데 6번 줄어야 되지. 그러니까 반응을 6번 6개를 치환해주면 돼요. 합쳐서 23개니까 뺀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6개가 빠지면 17개가 되고요. 얘가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검산해보면 2가가 17개니까 플러스 34에 1가가 6개니까 플러스 6 34에 6이니까 40이 되는 게 맞죠. 분명히 근데 내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쉬운 문제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분점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박는 게 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Q는 1이라는 걸 찾은 거고 답은 디귿으로 나와 버렸네요. 다해서 중요한 건 R이 들어가면서 P를 먼저 공격한다는 거죠. P가 제일 족밥이니까. 그 말은 P가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Q1가 양이온은 반응한 적이 없어요. 6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 20개 중에 6개는 Q가 처먹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몇이야? 14개야. 그리고 1가가 6개 있으니까 전하량 중에 플러스 6을 얘가 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P와 R 14마리가 합쳐서 몇에? 플러스 34의 전하량을 커버쳐야 돼요. 그러면 14마리가 플러스 34가 돼야 된다. 매겨봐도 되고 내분을 해도 되고요. 14마리가 34가 되려면 평균 전하량이 몇이어야 되니? 14분의 34여야 되지. 2점 몇이네요. 얘네 둘의 평균을 냈을 때 2점 몇이네요. 그럼 R이 몇 가인 거야? 3가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한 번 더. 이 20개 중에 6개는 썼어. 14개를 얘한테 그냥 박아볼래. 그러면 2가가 14개면 플러스 몇이야? 너무 작아. 34를 메꿔야 되는데 이 새끼 가지고는 절대 메꿀 수가 없는 거거든. 그니까 더 큰 애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3가였던 겁니다. 그러면 얘가 28이에요. 플러스 28이야. 근데 실제로는 34를 메꿔야 돼. 2가를 빼고 3가를 넣으면
2가가 빠지고 3가가 들어가면 1씩 늘어납니다. 6번 늘어나야 되니까 6개를 치환해주면 되는 거죠. 14개가 다 얘 게 아니라 8개만 얘 거고 6개는 얘가 가져갔어. 요렇게 개수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디귿 보기에 다과정 이후 양이온수 B는 P와 R에 대해서 8과 6이니까 4대 3이다가 맞는 보기.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제가 이제 괜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pH 파트나 가역 반응 동적 평형 틀리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워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pH, 뭐 중화 적정,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산화수법 이런 것들은 발문을 보고 발문이 뭔 줄 알아? 발문이 뭔데?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봐봐. 이에 대한 설명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발문이에요. 물어보는 거. x는 몇인가? 그 x 그게 발문이에요. 구하라는 거.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고요. 일단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피지컬로 쭉 풀어 나가는 겁니다. 요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먼저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풀이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중화반응 양론 문제나 지금 하고 있는 금속의 반응성 문제는요, 둘 다 양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우겨 넣어가지고 피지컬로 풀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답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풀이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걸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가수를 줬다면 어떻게 풀어 나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최소 조건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 누차 얘기하지만 중화반응 양론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린 스텝 1, 2, 3 그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금속의 반응성은 연습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림과 같이 수용액 속 금속 양이온의 총량이 6몰인 용액에 금속 C를 3몰 넣고 반응시킨다. 금속 C를 1몰을 추가로 넣어 반응시킨다. 3몰만 넣었을 때 가과정에서 A1가 양이온이 완전히 환원되었으며 양이온 수비는 얘네 둘이 1대2다. 그리고 과정 가와 나에서 넣어준 C는 모두 반응하였다. 자, 일단요 반응성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족밥이야? A야 A. C가 들어가서 A 먼저 먹은 거야. 그쵸? 그래서 A보다 C가 세다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A는 다 끝났고 먹이가 이제 B가 있는데 C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네. 그 말은 C가 이제 A도 다 잡아먹고 B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C가 제일 센 거죠.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C바, CBA 순서입니다. 1번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의 가수를 찾고 각각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야. 요거. C를 3몰, 얘네가 합쳐서 6몰이야. 거기에 C를 3몰 넣은 거야. 그랬더니 A를 다 잡아 먹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계 반응물이 누구라는 걸까? C라는 거야. C가 A까지는 다 죽였는데 B는 못 죽였어. 그 말은 C 3몰이 이미 반응이 다 끝나버린 거야. 따라서 1대2의 존재비에서 2의 포션을 갖는 C의 개수가 찐으로 3몰이구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B가 남았네? C는 다 반응했구나? 3몰이다. 이렇게. 그러면 1대2의 관계에서 2의 포션이 3이니까 1은 1.5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B가 1.5몰에 C가 3몰이 있구나.
그러면 초기에 B가 1.5몰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건 모릅니다. C가 A만 잡아먹고 튀어나와서 B는 그대로 있었을 수 있고요. 처음에도 1.5, 나중에도 1.5. 혹은 처음에는 B가 좀 많았는데 C가 A도 처먹고 B도 일부 먹고 1.5가 남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수를 찾아 나갈 건데, 봐봐. 6몰이 있었는데 4.5몰이 됐거든? 그럼 큰 애가 나온 거지. 그렇잖아. 양이온수가 줄었잖아. 큰 애가 나온 거야. 확실한 건 C가 가수가 큰 애야. 근데 가수가 큰 애가 나오면서 전체 양이온수가 줄어들 수 있는 케이스는 A와 B는 1가의 2가인데 C가 2가야. 그래서 C가 A를 잡아먹으면서 전체 이온수가 감소했어. 근데 C가 B를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소하고 일정했으니까 전체 값은 어쨌든 감소해요.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A는 1가에 B는 2가로 결정인데 C가 3가일 수 있어. 그러면 C가 3가가 1가를 잡아먹으면서 전체 이온수를 감소시켰고요. 3가가 2가를 지금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면 감소고 안 했다고 하면 일정이에요. 어쨌든 감소의 감소거나 감소의 일정이면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줄어드는 건 C가 2가나 3가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6개가 있었는데 4.5개가 됐죠. 줄었네. 큰 애가 나온 거야. 근데 확실한 건 C가 B를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C가 A를 죽이면서 줄어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C는 2가 아니면 3가인 거죠. 실제로는 2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3가로 잘못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C를 3가라고 하면 잘 봐봐. 2가가 1.5몰이야. 플러스 몇이야? 3에 3가라고 가정하면 3몰이니까 플러스 몇이야? 9지. 그럼 플러스 3에 플러스 9니까 전체 플러스 12야. 근데 여기도 플러스 12여야 되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6마리가 플러스 12가 되려면 평균 전화량이 몇이어야 돼? 모순이네요. 그죠? 초기 조건에는 1가랑 2가가 섞여 있어. 때려 죽여도 평균은 1. 몇이어야 돼. 근데 내가 C를 3가로 가정하는 순간 평균이 2가 나오니까 잘못 잡았구나. 따라서 C가 2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으로 쭉쭉 해나가시면 돼요. 2가가 1.5에 2가가 3이니까 2가가 4.5. 그럼 전체 전화량이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초기 조건에도 플러스 9여야 되죠. 한 마리한테 완전히 몰아넣고 각각을 찾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내분점이 너무 이쁘거든요. 6몰에 플러스 9면 하나당 평균이 몇이야? 6마리가 플러스 9가 되려면 1.5가 돼야 되지. 1짜리랑 2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1.5다? 똔똔으로 있구나. 따라서 초기 조건에는 A가 3몰에 B가 3몰이고 B는 3몰이 있었는데 1.5몰이니까 아 C가 B까지 잡아먹은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가와 나에서 넣어준 C는 전부 반응하였다. 이것도 전부 반응해서 정말 당량을 쳐가지고 C가 B를 다 잡아먹고 끝. B가 다 없고 C만 있어. 그렇게 끝났는지. 아니면 C가 전부 반응했어. 1몰을 넣었는데 한 개 반응물인 거야. B를 다 못 죽였어. 그렇게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전부 반응했다니까 최종적으로 C는 몇 가죠? 2가로 튀어나오는데 3몰에 1몰이니까 확실하게 4몰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가가 4몰이 있으니까 얘가 커버치는 건 플러스 8인 거야. 근데 전체 전화량은 플러스 9여야 된다며. 그럼 누군가가 플러스 1을 메꿔야 돼. 누구야? B야. B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C랑 B가 당량을 치고 끝난 게 아니라 아 C가 덜 들어갔구나. 그래서 B가 있긴 있는데 다 먹지는 못했다. 2가가 플러스 1을 커버치려면 0.5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나온 겁니다. C의 가수 N은 2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처음 용액에 들어있는 B이온은 3몰이다. 맞고 디귿 나과정이 끝난 후 양이온 수비는 1대 8이다. 1대 8 맞는 보기. 답 니은 디귿 내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